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46쪽, 2단원, 전기와 자기입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는, 물질의 구성,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원자와, 그 다음에 분자,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단원에서는,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전기. 전기는 하나의 여러 개의 힘 중에 하나의 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기.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힘이 존재하는지 잠깐 살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포인트로 바꿀게요. 펜. 오케이.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뉴턴. 뉴턴은 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사과는 왜 밑으로 떨어질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지구가 이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죠. 그런 힘을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구와 사과 사이에는 역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지구도 사과를 끌어당기고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그런데 지구의 질량이 사과의 질량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과는 지구 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사과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보다 크다면 지구는 사과 위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중력이라고 일컬어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힘은 전기예요. 전기력. 전기 자동차. 어떤 힘으로 가요? 전기의 힘으로 가죠. 그렇죠? 전기의 힘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 이 전기와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문명은 바로 이 전기로 인한 그런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전기가 없었다면, 전기라는 힘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인간은 원시 사회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힘은 전기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은요. 세 번째 힘은 자석 있잖아요. 자석. 자석에는 어떤 쇠붙이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붙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이런 힘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힘을 자기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힘은 어떤 힘이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원자핵입니다. 원자핵. 원자핵 속에는 이렇게 더 작은 이런 입자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뭐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핵 안에 들어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핵력이라고 합니다. 핵력. 그러니까 이 핵력은 원자의 핵 속에서 이 작용하는 힘이에요. 작용하는 힘, 핵력. 그래서 힘의 종류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 그 다음에 핵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2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힘은 바로 이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알겠죠? 전기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기력은 자 언제 이 발생이 되느냐? 자, 전기력은 자 어떻게 생기느냐?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전기의 힘은 이런 경우예요. 자,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막 빛을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빗다 보면 막 머리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쭉 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겨울에 특히 이 털옷이죠, 털 스웨터. 자, 털옷을 이렇게 입거나 벗을 때 막 그 따닥 하는 소리 나면서 막 불빛이 막 보이면서 딱딱 소리가 나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전기의 힘입니다.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기를 무슨 전기라고 하면 정전기라고 해요. 자, 근데 전기도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하나는 이 전기가 이렇게 정지한 상태, 예, 예,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자, 정지해 있는 전기가 있어요. 자, 그런 전기를 우리는 정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전기. 오케이? 정전기. 자,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이 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시간에 따라서 이 전기가 이게 흘러가는 그런 전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전구 있죠, 전구. 자, 전구에 보면 자, 좀 앉아서 할게요. 자, 전구를 보면 이 안에 이제 그 전기가 흘러가잖아요. 전기가. 자, 이 경우 흐르는 전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흐르는 전기. 여기 가로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게 될 전기는 바로 이 정전기와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시간에는 이 정전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전기. 오케이? 정전기. 자, 그러면 그 정전기에 대한 그런 동영상 자, 한번 보고 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틀려면 포인트 여기 와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라 정전기라 부르고 또 다른 이름은 마찰 전기.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가 마찰 때문이죠. 정전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600년경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호박을 양피로 닦다가 먼지들이 달라붙는 현상을 보고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질은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음전하인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찰을 했을 때 음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다른 물체의 양전하가 음전하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기를 정전기라 부릅니다. 우리 몸에는 늘 존재하는 정전기.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으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습도가 낮고 건조한 계절이면 정전기가 공기 중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에서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벼락도 정전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벼락은 지면과 구름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기입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벼락이란 것을 통해 서로 방전이 되는데 지면에서 높고 전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정전기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유중기가 생기는데요. 공기 중의 유중기가 정전기를 만나면 순간적인 전압 발생으로 인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사업장은 정전기와의 전쟁터를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쉽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전기로 인한 제품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기술자들 주변에 저항이 큰 물체를 일절 놓지 않고 소매와 양말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전기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 정전기는 의외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복사기인데요. 복사기는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해 토너에 잉크가루를 종이에 붓도록 합니다. 손만 갖다 댔을 뿐인데 반응을 하는 터치스크린, 이 또한 정전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액정 유리에 전기가 통하는 화합물을 코팅해 전류가 계속 흐르도록 만들고 화면에 손가락이 닿으면 액정 위를 흐르던 전자가 접촉 지점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터치 스크린 모퉁이의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입력을 판별하게 된 것이죠. 공기청정기에도 정전기가 이용됩니다. 마주보는 전극 사이에 전압을 걸어서 방전을 일으키면 그 사이를 지나는 더러운 입자들이 한쪽으로 모이는 정전 직진 방식으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죠. 음식을 포장할 때 쓰이는 랩에도 정전기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둘둘 말려있는 랩을 쭉 잡아당기면 원래 감겨져 있던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마찰이 일어나 정전기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정전기라는 것은 전기는 전기인데, 자, 그 정지에 있는 전기다. 그래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물체가, 자, 정전기를 어떻게 띠는지, 자, 정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풍선이 두 개가 있죠? 자, 풍선이 두 개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펜으로 하고요. 자, 풍선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자, 이 풍선을, 이 풍선은, 자, 이 풍선은, 자, 털가죽, 털가죽하고, 문질렀어요. 털가죽 문질러. 그 다음에 이 풍선도 역시, 자, 털가죽으로 문질렀어요. 자, 문질렀어요. 마찰을 시켰다는 얘기죠. 자, 두 개를 털가죽으로 마찰을 시킨 두 개의 풍선을, 자, 가깝게 이렇게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서로 밀어냈죠. 그쵸?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얘들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두 풍선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같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합니다. 청력. 그 다음에, 자, 이제는 풍선을, 자, 하나는, 자, 털가죽으로 이렇게 마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풍선은 비닐로 마찰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서로, 어때요? 풍선이 이렇게 서로 달라붙게 됐죠? 그래서 이 두 풍선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 자,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력이라고 하죠. 그쵸? 인력.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마찰을 시켰더니, 예? 마찰을 시켰더니 어떤 전기적인 힘이 발생한 거잖아요. 다시 하자면 이 정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전기는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정전기도 있고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정전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전기 힘에는 이런 청력과 그다음 인력 두 종류의 이런 정전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정전기가 생겼죠? 그죠? 마찰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정전기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전기?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마찰 전기. 다시 하자면 이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자,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물체를 마찰을 시켰을 때 바로 뭐가 생기는가?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마찰을 시켰을 때. 자, 그러면 두 개의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 이제 정전기가 생기는데요. 왜 정전기가 생기는 걸까? 자, 마찰을 시키면 자, 왜 정전기가 생기는 걸까? 자, 정전기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물질 구성하는 입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단원에서 자, 물질 구성하는 입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뭡니까? 자, 하나는 원자. 그쵸? 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자. 그 다음 이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 분자, 이온 중에서 자,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입자는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 원자. 자, 그러면 원자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원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원자 핵과, 자, 원자 핵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원자 핵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 바로 이 전자 때문에, 전자 행동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전기. 네.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 전자 때문에 전류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전류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원자 내부에 있는 이 전자에 의해서 자,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그 정전기를 만들려면 어떤 물체를 마찰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마찰을 시키게 되면 정전기가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마찰을 시키되 자, 어떤 물체? 자,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을 시켜야 돼요. 같은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여기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찰하기 전에는요, 마찰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플러스의 전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 몇 개야? 세 개죠? 그러면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돼요. 전하가 중성이에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중성이죠. 그 다음에 이 물체,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 양의 크기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찰하기 전에는 둘 다 정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이제 서로 마찰을 시켰습니다. 자, 마찰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어떤 두 개의 마찰을 시키면 그 마찰면이죠. 두 물체의 마찰 접촉면. 그 접촉면에 있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접촉면이죠. 접촉면. 그러면 자, 이 접촉면에서 자, 요거 A라는 물체라고 하고, 얘는 B라는 물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A, B라고 하죠. 그죠?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A와 B의 접촉면에서, 자, A의 이 면, 자, 이쪽에서, 어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전자가 없어졌죠. 그쵸? 여기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B로 이동했죠. 그렇죠? B로 전자가 이동했어요. 전자 이동. 그죠? 이동. 자,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자, A의 입장에서는 뭐가 많죠? 플러스 전하가 많고, 마이너스 전하가 작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A라는 물체는 무슨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물체. 자, 비물체의 입장에서 보면 비물체는 전자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 더 크죠. 그래서 물체 B는 무슨 전하를 띠게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 이동하고 전자 이동하는. 그래서 결국은 A와 B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바로 이게 정전기죠. 정전기. 그죠? 정전기입니다. 그러면
중성 상태에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을 시켜서 이와 같이 수업이 끝났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안내가 잠깐만요. 끝까지 이거 듣기 좀 바랍니다. 보건도우미는 창문을 열어